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온 것처럼 요 전 시간까지는 그 산화구리를 만든 이미 이제 생성물을 만든 산화구리 안에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를 공부했다 그런 내용을 알았어요. 자, 요번 시간부터는요 선생님이랑 32페이지를 가상의 어떤 화합물을 가지고 그 원자량 화합물을 만든 원자들 간의 원자량 비의 그 일정 비율이 성립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여러 가지 화합물 안에 있는 원자량들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중간에 주기율표 설명을 잠깐 할 겁니다. 자, 교과서 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전에는 산화, 구리만 감안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보기에서요. AB라고 하는 화합물 하나를 만드는 반응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화합물은 A라는 원자 하나와 B라는 원자 하나를 만나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화합물입니다. 자, 1단계를 살펴보면 지금 원자의 개수가 다를 때는 어떤 반응물이 만들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A라는 원자가 두 개고 B라는 원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반응물로는요, 한 개만 만들어질 것 같아요. 화합물 한 개만. 그래서 뭐는 소용이 없냐면 A라는 원자 하나는 반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 있는 표를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볼까요? 1번은 자, 노란 원자 A 하나, 또 파란 원자 하나 해서 B가 1대1로 제가 화면을 약간 키워볼게요. 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좀 키웠습니다. 자, 이게 하나 반응을 하고 개수 B는 1대1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문제에서 질량을 이렇게 가정을 해줬어요. A는 5g, B는 1g이다. 하나당 이렇게 가정을 해줬을 때 반응한 질량비는 A라는 원소는 5g, B라는 원자죠. 1g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 말인 거고 2번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짝을 하나씩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놈, 이렇게 한 놈, 그래서 두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노란 A 원자 두 개, 파란 B 원자 두 개. 개수의 B는 똑같이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한 질량은 두 개씩 반응했으니까 10g, 그 다음에 B는 2g.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요렇게 한 쌍 만들어지는데 파란 원자는 B라는 원자 하나는 소용이 없지요. 왜? 반드시 A라고 하는 원자 하나와 만나야 또 다른 원자 하나와 만나야 AB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도 뭔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놈은 이렇게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개수비도 똑같이 1대1이고 이때 반응한 질량도 2번하고 똑같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화면을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화면을 선생님이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세 경우 모두 질량 B가 어땠었냐면요. 5대 1이 성립한 질량비가 보였던 거예요. 자, 3단계 결론을 내보자는 얘기겠죠. 화합물 AB라는 녀석을 구성하는
A 원자와 B 원자,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개수비가 A도 1개, B도 1개 만나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질량이 1개당에 해당하는 것들만 질량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5g, B는 1g만 써지는 거예요. 두 개가 된데도 10g, 2g, 3개가 된다고 해도 15g, 3g이니 항상 여러분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것은 5대 1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봅시다.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 다른 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윗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나씩 남는 놈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그 말입니다. 네. 이는 그림 1-8과 같이 1-8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금방 좀 당황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여긴 그림 1-8인데 선생님이 지금 그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이 교과서에는 여기 그림 1-6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류가 있네요. 잠깐 당황했네. 자, 이게 그림 1-8입니다. 밑에 그림이 1-8과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자, 산화구리에서 구리 하나, 산소 하나 이렇게 반응하고 물에서는 산소는 하나, 수소는 2개 이렇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야 화합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원자는 각각 일정한 질량이 있으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 개수가 산소는 하나, 수소는 2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도 개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질량비는 이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16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산소가 뭐 16g인지 32g인지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주기율표인데요, 여러분. 살짝 좀 특별한 주기율표입니다. 여기 제가 사이즈를 약간 키워볼게요. 산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는 각 원소마다 이렇게 원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게 다 원자 번호입니다. 산소는 8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산소는 이렇게 쓰죠. 5라고 산소를 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글로 원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요 값이요. 요 작은 숫자의 값. 이게 뭐냐면 표준 원자량이라는 겁니다. 다 있죠.
여기 뭐 구리도 63.55라고 있고, 뭐 알루미늄도 26.98, 뭐 염소도 35.46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이 표준 원자량입니다. 선생님, 원자 번호와 이 원자량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온 과정이 너무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산소나 여러 가지 여기 주기율표에 나열되어 있는 이 표준 원자량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몇 원소에 대한 값만 외우고 익숙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산소는 16, 수소는 1입니다. 1. 그 다음에 질소는 14. 마치 원자 번호를 2배 해놓은 것 같은 규칙이 있는데 또 모든 원소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 번호는 6번이고 원자량은 12고 대표적으로 요 세 군이 약 원자 번호를 2배 한 것이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원소가 다 원자 번호를 2배 한 것이 원자량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오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본 학생들은 벌써 몇 가지 키포인트가 되는 원소의 원자량을 외운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리는 딱 떨어지지 않지만 얼추 64g 정도로 표현되어 있었고 산소는 한 원자일 때 16g이었어요. 16이라고 외운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봅시다.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죠. 개수는 1대1이에요. 그런데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엄밀히 말하면 64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1이 되는 겁니다. 으로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소가 16g이라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수소는 1g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은 개수비로 따졌을 때 어떻게 결합을 하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결합하죠. 그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1g이 2개니까 2, 산소는 하나니까 16, 그래서 2대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엄밀히 말하면 2대 16이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 1대 8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각 100여 개가 넘는 원소들에는 각 원자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우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 값들을 참고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굳이 뭐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단 뭐 수소든지 산소, 질소,
뭐 탄소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들은 좀 외워두는 게 좋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볼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비는 수소 2개에 산소 2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개수비로서는 1대 1인데 질량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 2개면 2g, 산소 2개면 아까 선생님이랑 주기율표에서 봤듯이 산소 하나가 16g이니까 산소 2개면 32g.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죠? 1대 16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산화수소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간의 질량비가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1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자, 2번.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뭐로 결합하니까 질량비가 같죠? 항상 일정한 개수비,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 사이에도 항상 같은 비율인 성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3번.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어. 그러면 이런 실험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져요. 양초의 불이 꺼진 까닭을 일정 성분비 법칙을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자, 과제입니다. 잘 복습해서 잘 이해해서 잘 풀어오는 학생은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토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어도 사탕 이상의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이것으로써 일정 성분비 법칙 1차, 2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